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에는 경기도 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명동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자가 만난 사람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주 출신 경기도의회 의원 이명동입니다.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가 될 수 있도록 1340만 경기도민과 함께 열심히 의정활동을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본인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약간 긴장하셨나 봐요. 예, 긴장이 많이 됩니다. 처음 방송 출연이라 뭐 가지고. 의원 활동을 하시기 전에 뭐 예, 예. 본인을 소개할 수 있는 활동을 하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오래전부터 협동조합하고 사회적 네. 기업에 좀 관심이 많아갖고 네네. 그 단체에 소속돼서 협동조합엔 제가 이사장도 했고 지금도 미소협동조합이라는 것에 제가 가입돼서 광주에서요? 예, 강주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을 실제로 운영해보고 또 그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어보고 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때 한 6년 전인가 그때 네. 2013년 경에 그때 정부에서 그게 모집 공고 사업이 많이 떴었어요. 아, 네. 그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원을 좀 받아갖고 하다가 5년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사실 네네. 협동 그렇지 않으면 저 지원 받은 걸 다 토해내야 되고 네. 반환을 해야 되는군요. 예, 또 네. 해마다 또 감사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원 받고 하는데 여러 단체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네. 이게 의견 차이도 있고 또 이게 유지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창기 때이기 때문에 네. 정착이 좀 힘든데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계속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은 계속 이게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그와 같은 이제 뭐 경험을 바탕으로 초선으로 도의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예, 예, 예. 벌써 시간이 8개월이 지났어요. 당선증 예. 받으신 게 엊그제 같으실 것 예, 예, 같은데. 맞습니다. 예. 그간의 뭐 활동의 소회라고 할까요? 간단히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맨 처음에 도의회 가서 초선이고 네. 사실 정치 경험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1년간은 제가 배운다는 자세로 아, 거의 행정감사나 사무감사실은 저는 사실 경청만 계속했어요. 근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청하기가 정말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말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참으려면 네. 근데 저는 사실 꿋꿋이 참고 사실 자리를 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일례로 제가 사실 질문하는데 네. 사실 좀 생리적인 현상이 무지 심한데 제가 저와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제가 참고 제가 있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렇군요. 그걸 저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의정 활동하면서도 네. 일단은 회의라든가 그런 거는 꼭 참석하고 제가 이제 1년간은 주로 경청의 자세로 무슨 대답을 하고 무슨 말을 배우는 자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출연 요청을 했을 때 고사를 예. 한번 하셨죠? 예, 저는 1년 후에 한다고 여러 방송국에 사실 출연 섭외가 좀 많이 왔는데 네네. 다 고사하고 했는데 또 어떻게 처음에 또 우리 경동방송과 인연이 네. 돼서 한 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도의회 내에서 그 상임위원회로 안전행정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죠. 우리 시청자 예. 여러분께 이 해당 상임위가 어떤 활동을 하는 곳인지 간단히 좀 설명을 예. 해주시죠. 10대 경기도에는 분야별로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총 12개의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중 제가 속한 안전행정위원회는 자치행정국, 재난안전본부, 소방서, 소방학교, 인재개발원 등의 소관부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소관부처와 관련된 입법활동 및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해 보시니까 뭐 앞서 소방 얘기도 하셨고 그리고 뭐 예, 소방서도 몇 차례 갔다 오시고 예, 저희가 예, 이제 예, 맞습니다. 알고 파악하고 있는데 예. 다녀보시니까 어떠세요? 좀. 사실 소방서 방문하니까 그분들의 사실 고생하는 거를 몸소 제가 옷도 입어보고 네. 고층에 사다리차 타고 올라가서 체험도 예, 하셨군요. 체험도 했는데 올라갈 때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저 고초를 알 수 있었고요. 네. 자, 앞서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상임위 활동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지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소방관들의 비리 문제를 예. 언급을 하셨어요. 예. 1년 동안 배우겠다는 자세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싶으셨던 것 같은데 예. 왜 그러셨던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건 비리 문제가 아니고요. 네. 제가 경기도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윤리위원회 자료를 보면 소방관들이 가장 많이 윤리위원회 해부되는 걸 제가 그걸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회부가 되나요? 거의 재산 등록을 잘못한 거예요, 가서. 재산 등록. 예, 재산 등록. 왜냐면 일반 공무원들은 사무관부터 하는데 사무관이 5급인데 네.
저 소방관들은 소방장부터 하더라고요. 소방장은 네네. 예, 행정으로 따지면 7급에 해당하는 직급인데 네. 그럼 소방관들은 좀 불리하죠. 그만큼 인원도 많고. 네. 그래서 왜 그걸 물었더니 옛날에 보니까 그 좀 구시대적이잖아요. 몇십 년 전에는 뭐 비리도 있고 뭐 간사 가면서 뭐 이런 것도 뭐 그런 또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7급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들은 사실 현장 출동하다 보면 매우 바쁘고 네. 그다음에 시스템 같은 게 있어요. 사용하는 법을. 그걸 좀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물어보면. 네네. 그래서 또 누락 또는 가다 신고돼서 대상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거는 소방 공무원이 안답게 윤리원에 해부되는 것을 올해부터는 아마 조금 이게 조정되는 그런 깊은 소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저께 연천에 갔었거든요. 네네. 그때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종의 소방관들의 애로사항 한 건 예, 예, 해결을 예, 예, 해주신 셈이 되겠네요. 예, 저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임위 소관 분야 관련돼서 광주시를 또 이제 도의원이신데 예, 예. 그 해당 상임위에 관련된 내용으로 광주시 현안이라고 할까요? 파악하고 예, 예. 계신 것들이 있으면 예, 소개 예. 좀 해주시죠. 제가 주로 이제 소방서 관할이 제일 크니까 작년부터 광주시는 작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 걸쳐서 네. 소방 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500가구가 설치 완료됐는데 네. 올해는 1000가구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총 사업비는 4억 2,700만 원 정도 드는데 네. 현재 예산된 확보가 7,300만 원에 불과해서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도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이 어렵거나 이제 생활 여건이 이렇게 만만치 않은 분들의 소방 시설이라고 할까요? 뭐 예, 예. 소화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예, 예, 예. 대한 내용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예, 예. 혹시 현장도 좀 파악해 보셨습니까? 예, 예. 지금 취약계층들이 강주 같은 경우에 아파트는 거의 하나씩 있는데 네. 뭐 구옥 같은 거리라든가 시골이 왜냐면 여기 강주 지역은 도농 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네. 시골 같은 데가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네. 그때는 이제 소화기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혹시 불 났을 때 당시 끄는 상황이라도 있으면 이제 초동 대처가 좀 어렵겠죠. 대피가 제일 중요하지만 혹시 대피 못했을 경우에는 소화기라도 있으면 초동에 이제 하면 아무래도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예, 예. 출동도 해야 되고 예, 예, 그 소방서만의 노력으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강주시에서 사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네. 시에서. 그래서 시에다가 우리를 도비를 확보해서 강주시가 또 그렇게 재정이 좀 튼튼하지 않으니까 도비를 많이 갖다가 설치하려고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 지역 현안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지난해 말이었습니다. 예, 예. 이명동 의원을 비롯해서 광주 지역 도의원들이 이 태화산 숲길 정비 사업 예, 예. 예, 이걸 비롯해서 이제 경기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 58억 원 정도를 받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이 예. 내용 좀 간략하게 예, 예. 소개해 주시죠. 태화산 숲길 정비 사업에 10억 원이 예산 땄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영곡 일에 마을회관이 없어요. 그 신축 공사에 8억 원. 그다음에 뭐 노후 차직간로 개선 사업에 7억 9,400만 원. 네, 양벌 소공원 리버넬링 사업에 5억 원. 네, 용산 이교 확정 공사에 5억 원. 문영사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3억 원 등 총액 58억 400만 원을 경기도 특조 요청 사업이 100% 반영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확보 과정이 이렇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예,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도의원들은 예산을 따오면 그냥 따오는 거는 목적이지 시에서 집행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누가 따는지 잘 몰라요. 이거 왜냐면 우리가 또 그렇다고 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용하게 뒤에서 그냥 예산 따다가 시에서 갔다 오면 시에서 집행을 하는 목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세우기보다는 강주 시민들을 위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뭐 구주민들 면밀히 살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그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기도 집행부와의 그 협의도 있잖아요. 예, 예, 그 예. 과정도 상당히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많이 소통을 많이 해야죠. 예. 뭐 지금 얘기를 한참 나누고 있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이 예산 확보 문제 한 예, 가지 예. 더 짚어보면 도척에서 만선으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사업도 예산 확보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예, 예, 어떻게 진행되고 예, 예. 있나요? 국지도 98호선 도척 곤지암 만선으로 이어지는 도로 확장 사업이 네. 사실 그 지역 주민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그동안 10년 이상 정도 이게 지속됐어요, 계속. 네네. 근데 그동안은 예산을
뭐 10억, 1년에 뭐 10억, 20억 이런 대로 조금씩 내려주니까 네. 사업 진행이 거의 안 된 상태로 느려지더라고. 그럼 그 사이에 계속 땅값만 올라간 거예요, 토지가. 그래서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예, 매입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지난해 강력하게 요청해 갖고 보상비 72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사업 기간 내 완공될 수 있도록 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척에서 만선으로 이어지는 예, 예. 이 도로가 왜 확장이 필요한 겁니까? 왜냐면 기존에 거기서 차가 정체돼 있어요. 그게 양평으로 넘어가는 길이거든요. 아, 네. 휴가철이라든가 주말이나 휴가철에 예, 특히 예, 그리고 정체가 평상시에 예. 그래가지고 그게 2차선 도로를 4차선 뚫은 것도 있지만 네. 새로 하나 뚫은 거거든요. 시내를 안 거치고. 아, 네. 예, 그게 사실 토지 보상비가 계속 올라가 갖고 지금 720원이 올해 아마 토지 보상비로 계속 720억 원이. 예, 네. 확보했습니다. 근데 그게 토지주들이 지금 사실 네. 땅 확보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어서 그 전담반이 아마 강주시에서 해갖고 그것만 아마 토지 보상반 전담반 할 수 있도록 아마 전담반이 네. 구성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게 되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올해 목표가 보상. 음. 예, 올해는 저 토지 올해는 보상이 보상. 토지 보상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뭐 갖고 계신 그 계획상 착공의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봐야 될까요? 2023년으로 일단은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안에 또 내년에 이제 올해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네. 그다음부터는 이제 도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이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예.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끝으로 이 학교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으시다고요? 이 예, 내용도 예, 좀 예. 소개를 해주시죠. 아, 특히 강주 지역은 주거 지역하고 공장 지역이 완전 분리되지 못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물류 단지가 요즘 강주에 지금 이슬이 떴는데 물류 단지가 많이 조성되다 보니까 대형 화물차라든가 네. 안전한 통학 확보에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학교 관내 초등학교마다 안전 통행 확보를 위해서 사실 점검을 다 나갔어요. 경찰서하고 아, 예. 학부모들 합동 점검을 예, 합동 점검은 예. 이제 국회의원하고 이제 도의원, 시의원 학부 점검에 나와가지고 그 안에 뭐 횡단보도라든가 CCTV 같은 거를 설치하려고 지금 나가서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배움의 자세로 도의회 활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예. 오늘 보니까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사실 1년 동안은 사실 좀 준비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직 준비 없이 괜히 나섰다가 괜히 실수도 하고 괜히 그래서 1년 동안은 사실 제 목표가 경청을 많이 하고 1년 후에는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아는 거를 좀 어설프게 아는 거보다 좀 확실하게 알고 의정 활동하는 게 좀 네. 저한테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자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획하신 의정 활동이 잘 진행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